과연 이런 딘딘의 발언들이 벤투 감독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될 것이냐. 그쵸.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이 둘 다 어렵다고 봐요. 뭐 명예훼손 얘기가 나온 김에 명예훼손에 관한 이슈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나왔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사가 났어요. 예, 몇 시간 전에 났는데 한동훈 장관이 언론사죠. 더 탐사랑 그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이제 형사 고소도 하고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구조가 되게 웃긴 게 어떤 첼리스트 여자분이 있었고 제가 남자친구야. 근데 제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가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너 왜 맨날 일찍 안 들어와?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나 오늘 어디 가서 내가 오늘 요청받아서 내가 이거 첼로 연주해 주러 갔는데 거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야 지금 온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는 깜짝 놀랐어. 와 그럼 이건 뭔가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제보를 해버렸네. 그리고 김의겸 의원한테 제보를 한 거야. 근데 김의겸 의원은 이걸 하니까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도 아니 이렇게 그냥 얘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인들인데 이 사이에 이런 녹취가 된다고? 이건 진짠가 보다. 이걸 갖고 그 국회에서 문제를 삼은 거야.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가다가 결국은 조사가 됐죠. 먼저 그 여자분을 불렀어요. 이런 사실이 있냐 그랬더니 미안해요. 사실 저 남자친구가 맨날 술 먹고 어디 가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핑계를 대느라고 그랬어요. 라고 하고 실제로 그 녹취된 시간에 이 여자분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했더니 그 청담동 술집도 아니었어요. 뭐 지금 추가적인 뭐가 더 나오지 않고서는 되게 사소하게 남자친구한테 한 변명이 결국은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까지 관련된 스캔들까지 번진 이런 되게 황당한 사건이에요. 되게 황당한 사건이고 아니 뭐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여파는 뭐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다만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김의겸 의원은 그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이제 유포한 형태가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더 탐사라는 언론 매체가 이 김의겸 의원과 이 언론 매체가 같이 합심해서 이거에 대한 진실을 파보자라고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팩트를 체크하다가 이제 국회에서 이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언론 매체랑 그 김의겸 의원한테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그 액수는 10억이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다는 그런 얘기죠. 이거 되게 쟁점이 많은데. 쟁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김의겸 의원과 관련돼서는 뭐 국민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거든요. 그 면책특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거죠? 그 면책특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이제 표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형사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건데 지금 이거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은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만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면책특권의 전형적인 대상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 국정감사 중에 이런 제보가 왔는데 혹시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라고 질의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원이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면책특권의 전형적인 대상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조금만 더 사실을 팩트 체크를 해서 그 첼리스트 분을 신상을 찾아서 물어봤으면은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지금 의문이 들어요. 어찌됐든 법정에 왔습니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어요. 이와 관련돼서 면책특권의 대상으로서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관한 법리가 있잖아요. 이 부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이 사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과연 김의겸 의원이 허위 사실인 거를 그 발언 당시 알고 있었느냐 혹은 일련의 이제 주변 인물들이 한 얘기만 듣고 진실인 줄을 믿고 발언을 한 것이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과연 어느 쪽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명백히 허위 사실인 걸 인지한 상태에서 이거를 발언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실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 그 대법원에서 면책특권에 관한 모든 경우가 면책이 된다. 이렇게 보지 않고 해석을 하면서는 명백하게 허위인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조금 부주의했다. 근거에 대한 조사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면책특권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에 기초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의 법리상으로 명백하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부분을 오히려 청구인 쪽에서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명백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또 다른 증거가 없으면 현재로서는 저는
김의겸 위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탐사 언론 매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그 사실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 사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해당되는데 이건 좀 허위라고 할 때 또 허위성의 인식이 뭐 명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명예훼손은 충분히 일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거는 되게 명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이 남자친구한테 이거 조작된 거 아니죠? 남자친구한테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여자친구를 알아내서 여자친구한테도 다시 체크를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파일이 들어왔을 때.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저 진짜예요 라고 했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더 탐사에 공론화시키는 이런 행위가 면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행위를 안 했다? 이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안 해봐서. 근데 이 행위를 안 했다 저는 그러면 더 탐사는 빼박이라고 보고, 이 행위도 없고 김 의원이랑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저는 김 의원도 면책특권이 적용돼서 안 된다라고 좀 주장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근데 더 탐사에서 그 이제 보도에 대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술자리를 주선했다는 이모 총재한테 뭐 그런 사실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통화할 때 맞아요 계속 긍정하는 답변을 했었단 말이에요. 나중 돼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사실 없었다고 국회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정도 확인이 됐으면 적어도 이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긴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언론사로서 팩트 체크를 저는 지금 거의 안 하고 가지 않았나, 허위성이 인식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경우에는 거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저도 확률적으로는 적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꽤 높다고 보긴 해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약간 하나의 그 허위성 인식에 있어서 판단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지금 기사가 되게 자극적으로 나온 게 10억 이렇게 그게 대문짝만하게 나왔단 말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약간 쇼일 거예요, 쇼.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뭐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10억을 청구했을 텐데, 보통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위자료가 보통 1억에서 요새는 좀 올라서 1억 5천만 원인 걸 감안할 때 이거 굉장히 좀 과한 청구라고 볼 거거든요. 저는 조금 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위자료를 1억 정도로 이제 보고 이제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중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이제 명예훼손의 기준을 보면 기준 금액을 일반 피해는 0.5억, 중대 피해는 1억 원까지 이렇게 하고, 특별 가중을 하면은 일반 피해에 있어서는 1억 원, 그리고 중대 피해에 있어서는 2억 원, 여기다가 플러스 특별 가중 요소 50%까지 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중앙지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상으로 하면은 맥스 3억, 그걸 훨씬 알면서도 이제 초과하는 10억을 한 거는 분명히 이제 쇼잉인 부분이 있을 건데, 상황에 따라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명예훼손 관련된 죄책이 인정된 다음에 이거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넘어갔을 때 1억 원 이상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더라고요. 네. 사실 한동훈 장관 본인도 이 정도까지 인정이 안 될 걸 알지만 그래도 뭔가 본인이 그만큼 지금 화가 나 있다, 나 기분 나쁘다, 이거를 전 국민한테 알려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세게 청구하지 않았을까. 언론사의 오보로 인한 그 손해배상 책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엄청 높은 금액을 청구하지만 실제로 그 청구 금액 대비 인용된 금액을 따지면 10%도 안 되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이 사건의 결론이 좀 자목 궁금한데, 법률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마 저라면 저렇게 청구하는 거를 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의뢰인의 강력한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봤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포털을 전수조사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한 기사 밑에 달린 댓글을 다 캡처해가지고 이거 진짜 드럽게 많을 거거든. 사실 난 이걸 내면은 뭐 10억까지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지금 기준에서 정하는 맥스 3억은 한번 뚫어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내가 이 사건 맡았으면 난 해봤을 것 같아. 이게 약간 선례를 남기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월드컵으로 시작해서 명예훼손 소송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계속 있으면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쵸. 또 저희 직업상 좋은 얘기를 하기가 거의 어렵죠.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법적인 사안들 저희가 이제 잘 선정해서 재밌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